최근 삼성전자 직원들이 평균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성과급 1억 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성과급은 1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평균 8천만 원, SK하이닉스는 9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죠. 이제 대기업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대기업은 성과급만 1억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누적되는 자산 격차의 시작점이죠. 30대 초반 대기업 직원이 성과급으로 1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넣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투자 종잣돈을 만듭니다. 반면 같은 나이 중소기업 직원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격차는 5억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20년 후에는 한쪽은 자산 20억의 부자, 한쪽은 여전히 월세를 걱정하는 처지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어느 회사에 입사했느냐의 차이죠. 대한민국 상위 10대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전체의 2%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8%는 이 성과급 잔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격차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이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더 안정적인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과급 1억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기업 성과급을 부러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2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만이 답이 아닙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네 번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작은 사치가 쌓이면 큰 기회비용이 됩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 하루 2잔이면 월 30만 원입니다. 이것도 투자 종잣돈이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부업이나 N잡을 고려해보세요. 추가 수입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융 문해력을 키우세요. 돈에 대한 공부는 평생 해야 할 숙제입니다. 대기업 성과급 1억 시대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늦으면 복리 효과도 1년 줄어듭니다. 보너스가 신분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과급 격차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올해 소득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급 1억을 받는 직장인과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이 둘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30대 중반 대기업 과장급 직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은 비슷하지만 성과급 차이가 10배 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매년 성과급으로 1억 원을 받고 B씨는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10년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9억 원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산 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A씨는 성과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B씨는 성과급 1,000만 원으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보충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의 자산 격차는 입사 10년 차부터 급격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급 수령액에 따라 순자산 격차가 평균 5억 원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가 노후 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은 4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은퇴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과급이 적은 직장인은 당장의 생활비 마련에도 빠듯해 노후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 중 40%는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적게 받는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노후 준비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성과급 격차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분격차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과급 1억을 받는 직원과 1,000만 원을 받는 직원의 업무성과 차이가 10배일까요? 많은 경우 부서 배치, 프로젝트 운, 상사와의 관계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급은 성과보다 정치의 영역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핵심 부서에 배치되면 자동으로 높은 성과급을 받고 지원 부서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낮은 성과급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보너스가 아니라 신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과급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형성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과급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기본급 중심의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 성과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직이나 직무 전환을 통해 성과급이 높은 부서로 이동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커리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격차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제도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성과급 1억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은 정말 안전한가요? 대기업 직장인들은 평균 연봉 8천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으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준비된 자산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집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은 훨씬 적습니다. 금융자산만 따지면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40만 원 남짓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수준이니 합쳐봐야 100만 원입니다. 현역 시절 월 500만 원 이상 쓰던 사람이 은퇴 후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직면한 노후 빈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비입니다.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당 평균 3억 원이 듭니다. 두 자녀를 키우면 6억 원인데 이것만으로도 평생 저축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주택 구입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최소 10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대출 이자만 연간 수천만 원씩 나가니 저축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신입 때는 월세 50만 원 원룸에 살다가 과장되면 전세 5억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차도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다시 수입차로 바뀌면서 고정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 연봉은 올랐지만 저축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과급에 대한 착각입니다. 1억을 받으면 1억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6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성과급은 매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작년에 1억 받았다고 올해도 받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지출은 이미 늘어난 상태죠. 다섯 번째는 투자 실패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아닌데 단기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까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코인이나 레버리지 투자로 한 방을 노리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퇴 시기에 대한 오판입니다. 대기업이라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임원 못 되면 50대 초반에 명예퇴직 압박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55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받기까지 10년을 버텨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 한 번 걸리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소득 직장인도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설계를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받으면 최소 50%는 무조건 장기 투자 계좌로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연봉이 올라도 저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급은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업 성과급의 실체와 그 이면의 불평등,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격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기업 직원 김 과장은 올해 성과급 8천만 원 중 절반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노후 자산을 쌓아가는 전략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직원 박 대리는 성과급 200만 원을 받았지만 전액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저축률은 35%에 달합니다. 하지만 하위 20% 가구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저축 여력이 커지고 그 저축이 다시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직원은 4,500만 원 수준입니다. 무려 4배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집니다. 복리효과 때문이죠. 대기업 직원은 성과급을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또다시 투자하면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투자할 종잣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금융자산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역 시절 얼마나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20년간 성과급을 받으며 자산을 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격차는 현역 시절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격차를 줄일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개인의 노력 문제일까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성과급 격차는 시장 실패와 원하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격차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과급은 기업의 자율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성과급 격차 문제도 사회적 위제로 다뤄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상생 모델, 원하청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과급 1억 시대.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너스가 아니라 신분이 된 성과급.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